계약 체결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자, 오늘 사실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시작은 뭐였냐면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단속의 대상은 뭘까요? 오, 맞아요. 확인설명서입니다. 확인설명서. 자,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이나 됐어. 5년이나 단속 나와서 문 닫고 도망간 지가. 네. 자, 가장 많은 문제가 됐던 게 뭘까요? 가장 많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다세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대장을 열람 교부 미확인 설명한 거예요. 자, 이제 중개업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다세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토지대장 열람해야 되나요? 이거 황당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다 과태료 400만 원씩 맞았습니다. 언제까지? 2019년 2월까지 아마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법이 개정이 되죠. 250만 원으로. 그래서 우리 쾌재를 불렀나요? 계약서에서 수수료 받는 금액보다 뭐가 커요? 과태료가 훨씬 많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토지대장을 열람해서 교부하지 않았을까요? 왜 미확인 설명했을까요? 왜 기재 누락을 했을까요? 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에 보시면 계속 보시게 될 내용들인데요. 카페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25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카페에 자료는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셔도 되는데 저는 나중에는 무섭지 않다 그랬죠. 지금 끝내고 가세요. 지금 어차피 안 볼 거잖아. 자, 공인중개사법 25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그죠?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언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죠.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여기가 별표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면 확인 설명은 매수인을 위한 거예요? 매도인을 위한 거예요? 임차인을 위한 거예요? 임대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지 건데 지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보다 잘 알겠지? 그죠? 자기 건데. 자기 집은 금태 두른 줄 알잖아, 다. 네.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즉, 매수인, 임차인, 그리고 양수인이에요. 근데 양수는 중개의 대상이 아니죠.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는 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양수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매수인, 임차인이에요. 매수인, 임차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됐죠? 여기서 또 별표야. 잘 들어보세요. 국어야, 국어. 자, 일단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공무원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단속을 나오는 공무원의 관점. 이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실무에서 뭐가 진짜 필요하고 뭐가 진짜 필요 없는지 개뿔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자, 그러면 무슨 서류 있어야 돼요?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나요? 맞아요? 어차피 등기사항 증명서는 뛸 거잖아. 등기부 등본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실무적 관점으로 들어가 볼까요?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난 계약할 때마다 열람해서 계약한다. 진짜? 계약서 많이 안 쓰시나 봐요. 실무적 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사이트 접속 오류가 그렇게 많다. 그래서 접속되는 날보다 안 되는 일이 많다. 이게 제 머릿속 기억이야. 그러니까 난 나중에 그럼 중개업 할 때 부동산 종합증명서 떼가지고 계약하면 되겠네 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왜? 안 될 거니까. 그게 하나야. 2.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 그거 갖고 어떻게 써? 네, 안 보여. 심지어 권리관계 복잡한 그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의 내용 잘못하면 오타하기 딱 좋아요. 해상도 완전 진짜 무슨 IT 후진국도 그거보다 나을 거다 이씨. 그래서 개떡 같습니다. 그걸 보고 계약서 쓴다. 어우, 대단하신 분이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게 더 현실적이에요. 이게 현실적. 그러면 여기서 등이라는 건 뭘까요? 등.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 이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자, 복잡하죠? 그래서 결론을 밑에 적어놨는데 밑에 적어놨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 교재에다 옮겨놨습니다. 계약 체결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여기 있는 모든 서류가 필요해요. 모든 서류가. 교재 있죠? 자, 뭐가 필요해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또는 등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없으면 이제 뭐가 해야 돼요? 나머지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이죠. 얘는 토지 그리고 건물 두 개죠. 단독에는. 집합이면 집합건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확인 설명할 때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죠? 언제? 딱 한 케이스가 있어. 뭐죠? 대지권 등기를 확인해야 될 때예요. 언제냐?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라고 나와서 토지에 별도로 근저당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2.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대지권의 목적에 토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합건물이라도 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확인 설명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수업할 때 제일 짜증나요. 공인중개사잖아. 내가 왜 이 수업을 하고 있을까? 그 공인중개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을. 그죠? 직무유기로 다 신고해야 돼. 진짜. 자,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등기부등본의 종류는 토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깔끔하죠. 집합건물일 때도 마찬가지다 하면 돼요. 자, 건축물 대장 얘는 또 마찬가지죠. 표제부도 있어야 되고 전유부도 있어야 돼요. 모르겠다? 오늘 가서 띄워보세요. 살고 있는지. 네, 표제부도 있어야 되고 전유부도 있어야 돼요. 왜? 확인설명서 작성하려면 그거 나와. 에너지 무슨 뭐가 나오는데 그거를 작성하려면 표제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꼼수 쓰지 마시라고. 그거 한 칸 안 쓰면 뭐라고요? 250 깔끔해. 아니면 단속 나오면 도망가든지. 그 단속 나오면 도망가는 불명예를 여러분도 계속 가져가실 겁니까? 아니에요. 됐죠? 자, 그래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에 관련돼서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개인정보보호 활용 동의서 받으셔야 돼요. 개인정보보호 활용 동의서는 항상 받느냐? 결론만 얘기하면 한 방을 쓰거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 서버, 인터넷에 접속해서 쓰는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받아요. 수기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수기로 계약서를 써놓고 서버에다 옮기시면 받아야 돼. 아따, 그러니까 그냥 받아. 어차피 한 방 쓰실 거잖아요. 받으세요. 자, 공제증서 앞장만 카피해서 주면 안 돼요. 앞, 뒤 카피해서 주셔야 돼. 자, 다음에 선순위 임차 내역 확인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전입세대 열람원 첨부가 돼야 돼요. 채무 내역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영순위 채권 관련해서. 혹시 앞으로 들어올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지 관련돼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했으나 이상이 없음 또는 뭐죠? 그 뭐야? 뭐라고 쓰는데? 하여튼 물어봤으나 대답하지 않음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하셔야죠. 그죠? 신분증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보관해도 될까요? 신분증 복사해서 보관해도 될까요?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네, 일단 앞뒤 복사해서 보관을 하세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았고 본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확인했다는 증빙을 위해 받아두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달라 그러면요. 임차인이 갑자기 임대인의 신분증 복사한 걸 나도 달라. 하면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자,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자, 지워서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복사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 있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에 보면 그거 있죠. 번호 있죠. 그 면허 번호. 네, 이런 거 지워서 보관하셔야 돼요. 지워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워서 보관을 해야 되고 결론 얘기해 드릴게요. 요구하면 줘야 돼요. 네. 요구하면 주어야 돼요. 대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주시면 됩니다. 근데 임대인이 동의 안 해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신분증, 대리인 계약하면 그땐 또 복잡해지죠. 대리인.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혀 있어야 되고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똑같은지 도장 모양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법무사들 시켜서 보시면 인감증명서 옆에다가 도장 하나 더 찍죠. 그리고 비교를 하죠. 이런 행위들을 하죠. 우리도 해야 돼요.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유효하고요. 거기다 위임 내용이 적혀 있어야 돼요. 위임 내용이.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자,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또는 반드시 하라고는 안 되어 있는 선택적인 사항이 나오죠. 뭐죠? 국세 완납증명서. 이것이 때가 꼬라가면 어떤 임대인이 계약서 써. 이거 계약하시려면요. 국세 완납증명서하고요. 등기 권리증하고요. 갖고 오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계약서를 쓰지 말자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그리고 도장을 안 찍어도 되죠? 네, 지장 찍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선택이에요. 자, 여기 하나 추가하셔야 되죠?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이 뭐예요? 등기상 증명서는 뭐고 등기권리증은 뭐예요? 이것도 안 배웠죠? 그죠? 등기권리증 집문서, 계약서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법원에 이렇게 딱지 붙어 있는 거 있어요. 표지에. 네.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계약서는 보관 5년, 확인 설명서는 보관 3년, 10만 원 이상은 현금 영수증. 계약 하나 할 때마다 하셔야 돼요, 이거. 할 때마다. 자, 그러면 열람 발급해야 되는 서류가 많으니까 전날 열람하고 다음날 계약서 쓴다. 괜찮아요? 안 되죠. 안 되죠. 대신 변동사항이 없을 만한 것들은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지, 네,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해놓으셔도 되겠지만 나머지 서류들은 당일날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맨날 생겨. 제가요 아침에 애 학원 보내고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하면 빨라야 9시인데 9시에 계약서를 써야 돼서 전날 다 열람해 놓고 그거 갖고 썼는데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가압류 들어왔어요. 그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수님? 뭘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열람일자 등기부에 찍혀 있죠? 그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등기 열람 비용 아끼다. 전재산 날린다. 계약시 때 띄고 중도금 때 띄고 잔금 때 띄고 명의 변경되면 띄고 제발 좀 해라 라고 간곡하게 부탁 좀 드려요. 그걸 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참 이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허구한 날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은 계약서 빨리 써야 된다며. 표준임대차 계약서 7장 적어. 그러면 1시간 넘는 게 다반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빨라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손발 맞는 직원이랑 같이 일하면 베스트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은 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면 실장들이 와요. 그리고 주소를 베껴가요. 그리고 옆에서 떼요. 계약서 작성하는 동안 확인설명서 쓸 수 있는 걸 미리 다 뗍니다. 네,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안 할 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안 할 거면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을 따로 하죠.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을 따로 하죠. 자, 가계약을 해요. 그럼 가계약도 계약이라며. 가계약하면 확인설명서 열람 교부해야 되나요? 작성 교부해야 되나요? 가계약도 본계약이라며. 그러니까 가계약할 때도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법원에서 괜찮대. 네, 괜찮대.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실제 어디서부터 생기죠? 가계약이 어떤 목적의 가계약이냐에 따라 권리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죠. 가계약이 계약을 위한 가계약인지 계약의 일부로서의 가계약인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배웠죠?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우리? 그쵸? 그러니까 허구한 날 사건 사고가 그런 데서 생기죠. 현업에 나가시면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을 하는 게 거의 9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당사자가 가계약이 뭔 가계약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법원 가면 맨날 두들겨 맞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아직까지 난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아니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제발 부탁인데 공부 좀 합시다. 미리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하는 카페에 다 있어. 제가 다 정리해놨어. 다 정리해놨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알려드릴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중개업소에 자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중개업소에 단속이 되는 아니야. 세 번째 볼게요. 영수증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개업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시간에라도 24시간 부동산 중개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단순 중개라는 영역에서 훨씬 뛰어넘어서요. 매물을 창출하고 고객을 창출하는 법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